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8시 1분 막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봅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 지인들 중에도. 네, 확진됐다는 사람도 있고. 반년 만에 최대치다. 예. 고령층 중심으로 한 달 새 9배나 급증했다. 4주간 환자가 6배나 폭증했다.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전화 연결해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저 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불안해 하실까봐 이거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번 코로나가 센 놈입니까? 아니면 만만한 놈입니까? 네, 코로나19는 2022년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감염이 되실 수는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률이 늘어난다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감염되셨거나 예방접종을 하셨으면 중증화율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코너 딱 이런 주제를 듣다 보면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들으셔가지고 제가 미리 네네.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항상 그 바이러스는 조금씩 변이가 되긴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번에도 좀 색다른 거긴 하죠. 놀랍게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6번째 대유행입니다. 예. 2022년 3월에 오미크론 대유행은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맞아요. 예. 네, 그 뒤로도 이제 5번 정도의 유행이 더 있었고요. 그 유행이 4번째까지는 계속해서 감염자의 숫자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네. 입원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리다가 지난번부터는 이제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헤아리진 않게 됐고요. 지금도 감염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얼마 정도 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유행은 항상 유행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합니다. 예. 지금도 오미크론에서 계속해서 변이가 이루어진 변이가 또 등장을 했고 새로운 변이가 나오게 되면 유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유행을 하거든요. 예. 독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독감은 1년에 한 번 정도 유행하는 게 우리가 계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는 아직까지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시기에는 고위험군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변에 뭐 코로나19로 좀 고생하는 분들 계신데 여튼 환자가 증가세가 맞는 거죠? 네, 지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KP1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고 네.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2달 정도까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숫자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즘에 그 기사 보니까 감기인 줄 알았는데 냉방병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였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교수님? 증상에? 코로나19가 지금은 증상이 일반 감기와 매우 유사하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예전에 예방접종도 많이 하셨고 감염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 예전보다는 조금 증상이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명백하게 몸살 기운이 심하게 있고 목이 많이 아프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감기 또는 냉방병과 구별이 조금 애매할 정도로 증상이 경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완전히 구별하는 건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이라고 하죠. 저희가 목이 심하게 따가운 증상이 있으면 그건 코로나19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인후통이 있으면 좀 심하게 있으면 이건 코로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냉방병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지 않나요? 냉방병은 기본적으로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 증상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방병이라고 말하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감기도 아니고 예.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가벼운 여름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을 냉방병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아니지만 발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냉방병은 그 의학 용어는 아닌 거예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긴 한데 예. 냉방병이라는 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여름철에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냉방병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냉방병이 대부분은 보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거나 식중독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맞고 그렇다면 이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유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재유행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우세종이 바뀌는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이번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번 겨울이 되면 아마 또 유행을 할 거고요. 아. 내년 여름, 내년 겨울 정도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유행을 할 겁니다. 이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서 풍토병화가 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연간 한 번 정도 유행으로 고착화가 될 수 있지만 그 시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워낙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 한 3, 4년 전에 크게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이게 진짜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확진자 그 당시에는 뭐 격리 치료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격리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지금은 격리의 법적 의무는 사라진 상태이고요. 하지만 의학적인 필요로 격리를 권고해 드리긴 합니다. 특히 증상이 있고 나서 하루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하루 정도는 격리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예전에 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치명률이 매우 낮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하지만 여전히 60세가 넘어가시는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인플루엔자보다는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2번에서 3번 정도 유행을 하니까 걸릴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군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접종을 하셔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아니 그럼 교수님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 회사 안 나가도 됩니까? 예전에 법적 의무가 있을 때에는 예. 회사를 안 나가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법적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회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네, 상의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으면 네. 감염병 확산이 조금 더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아니라 아파도 나오는 게 미덕인 나라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염병 관리의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수님. 네, 가급적이면 아픈 분들은 쉬게 하는 게 예. 업무 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덜 아프니까 회사 예. 입장에서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수님의 감사합니다. 얘기였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이게 바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3769번님이 제 딸이 코로나 비슷한 증상인데 키트를 써서 확인해 보니 양성으로는 안 나왔어요. 예전에 사놨던 코로나 그 키트로 지금 확인해도 돼요? 코로나 키트가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도 변이가 안 되는 부분을 타겟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단회사마다 조금 다른 경향들이 있어서 네. 가급적이면 최신으로 나온 것들을 쓰는 것을 권고를 드리지만 예. 그래도 예전에 사두던 거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상황 급증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막 마스크를 막 쓰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쓰면 2년, 좋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이나 중증 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요. 특히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지만 예. 지금은 예전만큼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단위의 주의는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일치된 행동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헤드라인으로 재유행 이런 단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괜히 좀 조금 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워낙 급증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염려가 되긴 합니다. 최근에 100일에나 수족구까지 이 코로나 말고도 감염 질환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네, 최근에 감염병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때 하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감염병이 나오면 신고도 잘 되고 보고도 잘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많은 감염병들이 큰 폭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면역 수준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감염병이 계절성이 없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현상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뭔가 감염병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체감적으로 감염병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실제 감염병이 등장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예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됐을 때 그 음압병동 이런 거 다 없애지 않았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음압병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에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의 중환자실의 절반 정도를 음압병실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은 중환자실 그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미리 확보해뒀던 음압격리 병상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상 숫자는 저는 큰 걱정은 되지 않는데요. 예. 네, 문제는 이제 병상도 진료하실 수 있는 의료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 때문에 이제 많은 그렇죠. 분들이 현장을 조금 약간 떠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예. 남아 있는 분들의 부담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으시겠지만 이게 예. 또 몇 번 지속이 되다 보면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고생 많으시겠네요. 의료 현장에서 지금. 네, 저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예. 힘들진 않은데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유행 상황이 되면은 계속해서 주의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조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우리 조금 이런 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방 수칙 몇 가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증상이 있으시면 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래야지 가족들의 감염도 막을 수 있고 직장 동료의 감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손 씻기는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접종이나 감염으로부터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실 경우에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접종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아프면 쉬어라. 네, 오늘 코로나 재유행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오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